맑음이 한밤 한 권. 오늘은 벚꽃이 흐드러진 여의도에서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을 매체를 통해서는 저도 여러 번 뵈었는데 직접 만나뵙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근데 이분을 다른 자리가 아니라 북토크에서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 북토크의 주인공, 2021년 봄 그늘까지도 인생이니까 산문집을 펴내신 박용만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이세요. 아, 뭐 그냥 그래도 좀 웃어야 그나마 좀 나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십니까? 항상 집에 들어갈 때도 웃으신다고 책에 보니까. 그런 편이죠. 네, 그게 쉽지 않은 일이고 노력이잖아요. 노력도 하죠. 노력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웃음이 많습니다. 아, 네. 많이 웃는 편입니다. 많이 웃으시고도 남을 많이 웃기시더라고요. 재밌으니까. 네, 그런 건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 그 갖고 계신 유머에 관해서는 차차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호칭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실은 이제 현재로서는 가장 익숙한 호칭이 아마 회장님이겠죠. 그렇죠. 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직업이 그러니까. 그렇죠. 예. 북토크에 모셨기 때문에 예. 작가님이라고. 뭐 그러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죠, 저는. 아, 정말요? 예, 예. 네. 저는 작가님으로 이 자리에 모신 거니까요. 예, 예. 사실 제가 이렇게 작가님으로 불러야겠다 생각한 건 책을 다 읽으면서였는데요. 네. 우선은 책을 직접 쓰셨다, 이분은. 네. 작가들이라면 이렇게 쓰지 않는 표현을 쓰셨다. 직접 음. 쓰신 거다는 느낌이 들었고, 두 번째는 책이 아주 두꺼워요. 네. 요즘 에세이가 이거 절반 두께거든요. 네. 몰라서 그랬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좀 말려주지 그러셨어요. 출판사 쪽에서. 세 번째는 한 번 쓰고 말 뿐이 아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 작가로 통일하겠습니다. 예. 네, 박용만 작가님이 직접 써내신 그늘까지도 인생이니까. 책을 어떻게 쓰셨어요? 아, 원래 제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합니다. 예, SNS도 많이 쓰고. 그러다 이제 요번에 책을 낸 출판사 대표님을 제가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제 글 쓰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써놓은 글을 한 몇 곡지를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떠냐고. 그랬더니 왜 책 쓰실 생각이 있냐고. 그래서 책 쓸 생각도 있다고. 그런데 아직 못 정했다고 그랬더니 일단 쭉 써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되는 대로. 그러고 나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아. 네. 제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약속이 취소되고 또 제 의사와 상관없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내친 김에 쭉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이 얼마큼 차워지고 나니까 아, 책을 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 제가 꼭 책을 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누가 나보고 책을 내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사람 만나서 즐겁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책 속에 있는 내용도 되게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오면서 만남이 뜸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 주고받는 데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그 갈증이 좀 더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책으로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게 됐어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책에 나가는 말에도 쓰셨지만 말씀만 하시면 저희가 책 한 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도 있었다면서요. 그런 제안 많이 받았죠. 네. 예. 그건 내 책이 아니다 생각하신 거죠? 그렇죠. 내 책이 아닌 건 물론이고 그렇게 해서 왜 책을 내야 되는가를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내는 책도 값어치가 있죠. 글이 자유롭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건 좋은 일인데 저는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제 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 글을 담아서 책을 쓰지 않으면 저한테는 의미가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었죠. 예. 네. 그러면서 제목을 그늘까지도 인생이니까 예. 라고 붙이셨어요. 예. 그늘까지도 인생입니까? 그렇죠. 예. 오히려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내 인생을 상당 부분 만든 것이 그늘에서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 경험에는 그늘에 있을 때 성장했거든요. 물론 고통스럽죠. 내가 그늘에 있다고 생각하면 고통스러운데 지나고 나서라는 전제, 지나고 나서 보면 그 경험이 자기를 성장시키는 건 사실입니다. 예. 물론 지나친 고통은 힘들죠. 예. 뭐 성장하기 위해서 그늘을 겪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늘에 있다고 생각해서 낙담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그늘을 벗어나면서 내가 무엇을 교훈으로 가져갈 건가를 생각하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뭐 대기업 뭐 총수를 지내셨고 뭐 진 자리 마른 자리 중에 마른 자리만 걸어왔을 것 같고 예. 그늘에 계셔본 적이 있나 싶겠지만 저도 책을 읽기 전까지는 사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네. 의외로 그늘에 많이 계셨더라고요. 예, 예. 네. 뭐 책을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네. 제 삶의 그늘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 겉에서 보기에 형편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늘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늘은 객관적으로 그늘이라고 기준을 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늘이라고 생각하면 그늘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남이 봐도 그늘이겠구나 싶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저한테는 삶의 큰 자취로 남았죠. 그게. 네. 그런 얘기도 오늘 좀 들으려고 하고요. 네. 네. 앞부분에 나왔을 때 제가 배꼽을 잡고 웃었던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읽고 그 대목에서 웃으셨을 것 같은데 드라마에 나오는 회장님과 네. 실제 회장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의 차이. 네. 방송작가협회에서 강의하셨을 때. 예, 그랬죠. 방송작가협회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작가협회 작가분들하고 저하고 공통분모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죠. 거절을 했더니 계속해서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제 생각 알았다고 그러고 집에 왔는데 집사람이 이제 드라마를 좋아해요. 그 드라마 보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회장님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이건 가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갔어요. 이제 가가지고 한 300명쯤 모여셨는데 뭐 처음에 이제 회사 얘기도 하고 하다가 드라마 속에서 내가 본 회장님들하고 내가 아는 이 회장의 차이를 제가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 뭐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웃더라고요. 네네. 드라마에서 이제 회장님과 아드님이 있는데 아드님이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회장님이 하는 대사들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주로 드라마에서 회장님들. 네. 회장님들 뭐 드라마에서 주로 그러시죠. 이놈아, 체력도 능력이야. 응? 또 이제 다른 드라마 보면 여보, 김 박사 좀 다녀가시라고 그렇죠. 해요. 예. 꼭 김 박사님이 계시죠. 예. 우리 집 회장, 야 가까이 오지 마. 아드님한테 서운하게. 네. 예. 그게 정상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내가 왜 드라마가 극화시켰다고 하냐 하면 네. 요새 와주시는 김 박사 안 계시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 아마 법으로도 안 될 겁니다. 네네. 요새. 그러니까 그 사실이 아니죠. 네네. 예. 예, 물론 이제 김 박사가 오시는 그 특정의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회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아들의 감기에조차도 네. 그 회장이라는 자리에서 할 법한 말로 네. 응대를 한다. 이게 이제 그 드라마의 그 초점인 그렇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뭐 책에는 안 썼지만 사실은 그 드라마에 보면 회장님들 특이한 점 많이 나오시죠. 댁에 들어가시면 가족들하고 잘 안 어울리시죠. 네, 맞아요. 방 안에서 혼자 뭐 하다가 되게 뒷목 잡고 쓰러지시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가정생활을 잘 못 끌어가시는 분 네네. 같기도 하고. 저녁 드셨어요? 라고 부인이 물어보면 한 번도 나 밥 좋아하는 거 없습니다. 네, 맞아요. 밖에서 먹었어요. 네. 간단히 먹었어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 그렇지가 않거든요. 실컷 먹고 들어가도 집에 가면 밥 달라고 그러거든요. 어우, 진짜 너무 싫은 남편. 밤늦게. 근데 저는 제가 차려 먹기도 해요. 정말요? 예, 예. 저는 특히 밥을 좋아해요, 밥을. 네, 밥이요. 그러니까 우리 통칭 식사의 밥이 아니라 그냥 꼭 밥을 쌀밥. 좋아해요. 예. 예.
쌀밥도 좋아하고 보리밥도 네. 좋아하고 현미밥도 좋아하고 좋죠. 뭐 밥을 다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바깥에 외식을 하면 밥을 잘 안 먹게 되거든요. 그래요. 이 손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먹는데 밥그릇에다가 이렇게 먹는 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식사 종류가 되게 뭐 이렇게 점잖게 먹는. 집에 들어가면 밥이 그리워요. 그래서 저는 버릇이 집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엌으로 들어가서 밥통을 열어보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응접실로 들어갑니다. 네. 밥이 밥솥에 있으면 기분이 좀 좋고 네. 밥솥이 비어 있으면 굉장히 허전해요. 어. 그 정도로 제가 밥을 좋아합니다. 네. 그럼 이제 살이 찌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뭐 10시쯤 됐는데 밥을 또 먹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저 자신한테. 딱 한 숟갈만 먹자. 그 이제 부엌에 들어가면 한 숟갈이란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한 숟갈 중에 제일 큰 걸 찾습니다. 그럼 집에 있는 숟갈 중에 제일 큰 게 되게 주걱입니다. 그럼요. 예. 그럼 이게 한 주걱이 안 들어갈 것 같지만 인간의 신체는 하느님이 만드신 참 경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 주걱이 한 입에 들어갑니다. 한 주걱이요? 한 주걱이. 그 힘들게 이렇게 조금씩 씹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적당히 잘 씹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목구멍에 넘어가면 그 만족감이 말도 못해요. 그럼 이제 그러고 부엌에서 나오면 여기 밥풀 붓고 뭐 입은 이만하고 이러고 나와가지고 나오면 그냥 그러려니 해요. 네, 원래 늘 그런 인간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진짜 밥은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맛있죠. 아니 정말 맛있죠. 인류가 먹는 모든 음식 중에 쌀 내지는 이 곡류만큼 훌륭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무서운 놈이죠. 그죠? 우리 살찌게 만드니까. 네. 백약이 무효로 이게 다이어트를 막으니까 무서운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왜 맛있는 거 꼭 살이 찌는 걸까요? 그렇게요. 그 맛있는 거 살 안 찌고 맛없는 게 살이 찌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정말 풀 수 없는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 너무 공통점을 또 느낀 게 집에서 목 늘어난 티셔츠 입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그 집에서는요, 뭐 누가 찾아올 일이 별로 없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서 점잖게 옷을 입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또 집에서는 회장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제일 편한 옷이 추리닝에 늘 입던 옷입니다. 그럼 지금 집에서도 이렇게 추리닝 웃도리를 입으면 이 소매가 다 해져갖고 이게 개울 수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찢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입고 있어도 집사람도 크게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만 나쁘니까 자기만 참으면 되거든. 네. 또 나도 거울에서 나를 볼 때만 참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편한 옷이 늘어지고 찢어진 옷이 제일 편해요. 네. 정말 이렇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네, 저는 네. 그런 점들도 재미있었고, 사모님과 만남도 저는 네. 흥미롭더라고요. 집사람은 참 먹으면 드시고. 예. 집사람은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어요. 야, 네, 만났는데 이제 만났다는 표현보다는 제가 봤죠. 이제 그 집에 가서 봤는데 그 인상이 머리에서 안 떠나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는 이제 그 친구 집에 제가 자주 가니까 가면 동생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냥 제가 좋아했죠. 예. 제가. 그리고 그때는 중고등학교 학생은 데이트를 못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아, 예전에 그랬죠. 정황받은 네, 그런 네. 시절이었어요. 빵집에서 만나도 혼나던. 정황 맞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뭐 언감생심 뭐 친구 동생하고 따로 얘기를 해본다 이런 시도를 못했고. 그냥 마음에만 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고 집사람이 이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오빠를 불러내 갖고 내가 네 동생하고 좀 만나도 되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이 다음에 결혼을 이야기할 나이 정도가 되면 모르지만 지금 너하고 내 동생하고 만나다가 중간에 뭐 잘못되거나 안 되면 너하고 나 사이의 우정도 뭐 좀 그렇지 않겠냐. 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네. 그때는 그게 굉장히 말이 되는 소리로 들렸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아니야 나는 만날래 라고 얘기하면 참 이 싸가지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흔쾌하게 내가 그래 알았다 하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1년을 지나가는데 1학년이 지나갔고 2학년 때 그 얘기를 했고 실패하고 다시 1년을 지나서 이제 대학 생활이 2년이 되니까
저도 이제 그 남녀 사이의 만남이 어떻고 사회생활이 어떻고 이제 알기 시작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학년이 올라갈 때가 되니까 내가 그놈한테 왜 물어봐야지 이거를 그냥 두 사람만 좋으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집사람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너 나 좀 만나자 그랬더니 처음엔 뭐 오빠 웬일이야 뭐 이러더니 내가 만나자 그러니까 살짝 긴장해요. 왜? 그래서 아니 내가 꼭 좀 할 얘기가 있어 그랬더니 알았다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온 사람을 내가 앉혀놓고 나 너하고 결혼하고 싶어. 대뜸. 예.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 결혼할 거다. 대답을 못 하죠. 그렇죠. 너무 놀랍고 근데 한 그 집요하게 한 2시간 반을 내가 설득을. 집요하게 설득하고 졸르고 막 해서 뭐 그냥 저간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에 동의를 했어요. 야. 그리고 이제 제가 데이트를 시작을 해서 데이트하고 야. 그 설득은 이미 그 시절부터 예, 아주 달인이었던 걸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삽니다. 예, 예. 저는 그 부인과 그 유학 처음 가서 1시간 반을 장을 봐가지고 그 참 쓰린 기억이죠. 유학을 이제 갔는데 집사람이 임신 8개월이었어요. 또 배도 굉장히 컸습니다. 만사 가까이 가까운. 워낙에 성격이 편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편하게 그냥 이 천을 봤다 옆에 봤다 하늘 봤다 옆에 봤다 하시니까 배가 커졌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유학을 가서 중부지방에 정말 조그만 도시로 갔거든요. 갔더니 뭐 살림살이 아무것도 없는데 살림살이를 사야 되잖아요. 당장 마실 뭐 밥이고 뭐 아무것도 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슈퍼를 갔어요. 가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데 마침 그 처음에 학교에 도착한 날 만난 한국분이 한 분 계셔서 그분한테 우리 슈퍼에 좀 태워다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알았다고 태워다 주시더라고요. 갈 때는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내가 갈 때는 뭐 그냥 알아서 가겠습니다. 미안해서 그랬죠 저는. 대중교통이 있는 줄 알았어요. 서울처럼 그냥 택시 타면 되는 줄 네네. 알았어요. 그러냐고 휙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슈퍼에 들어가서 먹을 것도 사고 뭐 하다못해 무슨 뭐 이렇게 대걸레 같은 것도 사고 뭐 심지어는 아이스크림도 한 통 사고 그러고 사니까 이제 첫살림이니까 아무래도 이만큼 돼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슈퍼에서 박스를 하나 얻어다가 박스를 조립을 해갖고 다 싸니까 한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내가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쥐고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 거리가 그렇게 먼지 몰랐어요. 차 타고 올 때는. 차로 뭐 잠깐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1시간 40분을 걸어갔어요. 야. 땡볕에 거의 임신 8개월인 부인. 32도 3도 하는 그 아우 더워. 거기에 아스팔트밖에 없는데. 막 지열 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막 가는데 막 나는 어깨가 찢어질 것 같고 막 물이 흘러서 막 새고 막 이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걸어오는 따라오는 집사람의 모습이 너무 아팠어요. 진짜. 두고두고 잊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걔네 책에도 썼지만 그게 정말 여기 이렇게 아주 깊은 상처를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래서 그러게요. 지금도 문득 그 생각이 나요. 그 생각만 나면 미안하지. 그거 말고도 사실은 유학생활하면서 그런 사건이 여러 번 있었어요. 뭐 그렇죠. 가난한 유학생이 뭐 가면 무슨 뭐 그렇게 안락한 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이제 부잣집 아들이 뭐가 하나냐 그러지만 책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저는 그렇게 여유로운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뭘 요구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받는 대로 유학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때는 또 사실 송금을 하기도 어려운 시대였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둘이 겪은 일들이 마음 한편에는 굉장히 상처로 남아있고 집사람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게 정말 떠나지 않는 상처로 남았고 또 반면에는 둘이만 살던 삶을 살았잖아요. 그 유학 끝나고 또 미국서 일을 하면서 거의 7년을 제가 미국서 살았거든요. 둘이 살면서 이제 애 둘을 키워서 애 둘과 함께 귀국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첫
결혼 생활 7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주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집에는 이렇게 밥 해주시고 그러는 분이 없어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삽니다. 그러니까 빨래도 이렇게 해다 놓으면 그걸 갖다가 제 옷장에 정리해 놓는 건 제가 해요. 또 밥도 뭐 교대로 그냥 하고, 내가 하는 날은 내가 하고, 집사람이 하는 날은 집사람이 하고, 다 먹고 나면 그릇은 내가 내가고, 설거지는 집사람이 하고, 딱딱딱 정해서 합니다. 또 손주를 낳아서 데려오면 뭐 보고 있다가 야, 쟤 딸꾹질한다, 기저귀 봐라. 오줌 쌌고. 그럼 며느리들이 그거 어떻게 아세요? 나한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살림에 아주 익숙해요. 예. 좋죠, 그게. 지금도 직접 진짜 가끔 요리하시고 예. 봉사 때도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방 일을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익숙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이유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신체 장애가 있어요. 제가 이 척추 장애 허리, 때문에 예. 뭘 들거나 이렇게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제가 신체 조건에 맞춰 할 수 있는 일은 똑바로 서서 하는 주방 일이 제일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방 일을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질이 급하니까, 성질 급한 사람이 주방 일 할 때 제일 좋은 게 칼질입니다. 아, 네. 다른 거는 내가 마음대로 스피드 조절을 못 해요. 익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튀기면 튀겨져야 삶아야, 되고, 삶아줘야죠. 삶아줘야 되고, 칼질은 내가 빨리 하면 얼마든지 빨리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칼질을 주로 맡아서 해요. 칼잡이입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숙달이 돼서 네. 뭐 이렇게 가서 칼질하면 처음 오시는 자매님들이 보고 있다가 조용히 와서 저한테 아, 저 식당 일하시죠? 그러면 내가 아직 식당 일은 아닌데요. 그러면 아, 식당은 운영을 하시는구나. 아니, 식당 아니고요. 얼마나 칼질을 잘하시면 아, 식당 하시겠구나라고. 칼질 꽤 해요. 예. 양파 이렇게 이만한 달아 채 쓰는 거 한 20mm 나옵니다. 오, 거의 주방 보조로서는 최고의. 보조가 아니라 주방 요원에 예. 합니다. 진짜 잘하시는군요. 네. 주방장이 많이 오세요. 셰프들이 많이 와요. 저 봉사하는데. 아, 네네. 와서 이렇게 보면 아, 그 정도면 시급 8,000원 드립니다. 쓸만한. 예, 예. 어. 아직 시작. 어디 봅시다. 오프닝 멘트 내가 올 게 아니지 참. 네, 제가 할 겁니다. 예. 제 것까지 하시면 안 돼요. 네, 저희는 준비되었고요. 예. 어이, 거기 스키다시스 좀 앉아. 4시기나 쫓아와갖고 말이야. 박수 안 치고 그냥 해도 되나요? 쳤어요, 좀 아까. 네. 다 알고 계셔.